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영입니다. 오늘은 시설 소유 관리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상품 개요입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은 우리가 영업활동,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PC방을 하든지 노래방을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다치는 부분들, 그리고 손님의 물품이 파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지금은 가족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보험회사에서. 과거에는 자녀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있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우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겼다, 또 산책을 갔다, 산책을 가는데 주위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이 다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리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은 우리 집에 보면 통상적으로 수도관, 하수관이 흐르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누수가 생겼다, 방수가 생겼다 해서 우리 집 건물 또는 가재도구, 우리 가게에 직기품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3자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이 급배수는 내 거를 위한 보험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을 보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영업활동하는 부분, 도소매, 시장, 일반 음식점, PC방, 목욕탕, 이런 부분들이 다 가입 대상자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모든 개인과 그 가족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은 우리 집, 우리 가게,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공장 물건 모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들이고, 앞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은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항상 면책상, 보상해주지 않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미장원을 가게 되면 외투는 벗어서 락카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보관된 외투는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면책사항입니다. 첫 번째, 업무 중 사고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 공사로 관련된 손해는 보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해는 아까 말씀드린 급배수, 상수도, 하수도 관련되어 있는 수압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이라든지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해주죠. 근데 그 수압기 자체의, 급배수 자체의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은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 크랙이라든지 금이 갔다든지 방수층이 손상돼서 급배수 설비와는 관계없이 누수 방수되는 이런 부분들도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 그 중에서는 구내 치료 및 담보 추가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 책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배상 책임이 없으면 당연히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군의 치료비 담보는 우리 가게 내에서 다친 손님들의 치료비를 보상을 해준다.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군의 치료비 담보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아까 우리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의 대표적인 면책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통 약관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약관,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관된, 락카에 보관된 외투가 도난됐다. 그리고 무슨 어떤 잘못해서, 조그머니 잘못해서 오염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입하는 업종이 이 미용실, 보관된 의류라든지 고가의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세탁소의 수탁물 이런 부분들은 꼭 이 물적 손해 확장 위험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세탁소 같은 경우는 우리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년 이상 보험 있죠. 매월납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약 이름이 보관자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또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주요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일 날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피보험자가 살고 있어야 됐습니다. 살고 있어야. 추가된 부분들이 뭐냐면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서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도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좀 넓게 이렇게 약관이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그 전에 누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 집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보상을 해줘라고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그런 누수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래를 지어줬죠. 아랫집 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되고 우리 집의 누수 탐지 비용 그리고 누수 탐지를 잘못한 옷 탐지 비용까지 그리고 온수 배방 분배기 수리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 거지만은 수리를 하게 되면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라 해서 누수의 직접 원인을 잡기 위한 피보험자 집 수리, 그러니까 우리 집 수리비까지도 보상을 해줘라 라는 부분들이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배상책임보험. 일비책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배상책임보험이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의 분담입니다. 보험 같은 종류의 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해서 각 보험회사마다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그 내용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각각 계산한 보상 책임액 합계액이 분모가 되고 그 계약, 이 계약의 보상 책임액이 분자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이 나오게 되면 손해액을 곱하게 되면 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분담이 되는 부분들이죠. 보험금 산출 예시를 보면 얘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하고 또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장을 두 건 가입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줄여서 이제 일배책. 과거에 지금은 누수는 자기 부담금이 피보험자 부담금이 50만 원, 일반 배상 책임은 20만 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과거에는 통합으로 2만 원짜리 상품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그러면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2만 원짜리 하나 가입되어 있고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가배책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만 원짜리 자기 부담금 20만 원짜리 두 건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가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 피해자에게 물려줄 부분들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50만 원 빼기 2만 원이니까 보험금이 48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은 50만 원 빼기 2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 합계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해야만 분배 방식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분모에는 48만 원 플러스 30만 원, 78만 원 분의 48만 원이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가입 분담률입니다. 61.5%가 되겠죠. 그래서 30만 7,500원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책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38.5%, 그래서 19만 2,500원. 두 건을 합치게 되면 50만 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자기 부담금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이 내용이죠.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약관상 급배수 설비 제외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급배수 설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설비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급배수 설비에서는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또 특약이 따로 있죠.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스프링클러 누출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급배수 설비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의 공급, 하수의 배수, 관련된 기구, 펌프 탱크도 급배수와 관련되어 있는 펌프 탱크입니다. 총칭해서 급배수 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상품별 보장 개요입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우리 영업하고 관련이 있다.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영업하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 PC방, 노래방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 퇴근해서 산책을 하거나 백화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급배수 설비는 직접 손해, 누수나 방수가 돼서 우리 집에 가재도구나 건물이나 우리 가게의 집기나 우리 공장의 기기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제3자를 위한 보험이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는 나를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2020년 9월 10일 날, 그리고 9월 17일 날, 그리고 21년 10월 7일 날 영상을 각각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헌익이었습니다. 일반 보험 정석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반 보험 설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발 취지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문의 태도입니다. 보험 인수가 되는지, 설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험 계약 인수는 주위에 계신 설계사분들에게 하기를 권고해 드렸고, 설계는 저희들이 무료로 좀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저도 저 나름의 본연의 업무가 있죠. 처리에 좀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정의 순수를 받자 해서 설계 지원 시스템이 개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설계 지원 팔로우를 보면 설계 지원 요청서를 저희 사무실에 톡이라든지 문자,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사 전산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계사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앞자리,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죠.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로그인을 해서 일반 보험 설계를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현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두 군데 정도 보험회사 설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사 전부 로그인 가능한데 주로 하는 회사가 있죠. 메리츠, 삼성, 현대, KBDB를 주로 설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청약서는 해당 설계사분 사무실에서 청약서를 출력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설계 지원된 내용들을 저희들은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보험료죠. 10만 원 이하면 3,000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만원. 100만 원 초과 보험료 500만 원 이하면 2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면 5만 원. 1000만 원 초과 보험료면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URL 주소창을 우리 설계사분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죠. 금액과 같이. 그러면 금액에 개인정보 전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창이 뜨죠.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결제가 되면 처리가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득이 소정의 설계 수수료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50만 설계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